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분양사무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기 집 보러 온 사람들요, 전부 바람잡이 알바들입니다. 하루 200위안 받고 서 있는 사람들이죠. 요즘 집사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요, 솔직히 다 나쁜 놈들입니다. 저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200만 위안을 주고 산 집인데 오늘 중개업소에 알아보니까 고작 100만 위안 초반대에나 팔 수 있대요. 그것도 그나마 잘 팔리는 경우 기준이라네요. 세상에, 그냥 100만 위안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진짜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니까 대체 내가 이 대출을 왜 갚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상해는 정말 놀랍습니다. 2019년 말 300만 위안을 주고 집을 샀고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총 400만 위안 넘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대출만 80만 위안 넘게 갚았는데요.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268만 위안입니다. 정말 집을 산 건지 조상님을 모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때려. 딱이라도 때리면 속이 좀 풀릴까 싶어요. 그냥 제 뺨을 제가 후려치고 싶을 정도예요.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고요? 바로 집을 산 거예요. 완전히 함정에 빠진 거죠. 집 하나, 차 한 대, 전부 다 함정입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구조는 함정일 뿐입니다. 중국 당국은 경기 부양과 내수 소비 유지를 위해 이미 금융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는 대출을 늘리라고 지시했고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까지 모두 경제발전과 소비 진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습니다. 이런 정부의 유도 속에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거대한 빚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요즘 집주인들 보면 정말 안쓰럽습니다. 오늘 오후 저희 가게에서 중고주택 하나 상담했는데요. 위치는 고신고입니다. 예전엔 그 아파트 단지 이름만 들어도 유명했죠. 그런데 집주인 말씀이 가관이에요. 안 파는 게 아니라 팔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2019년 10월 고신고에서 당시 가장 비쌌던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것도 고급 인테리어조차 안 된 확장형을요. 평당 거의 13,000위안에 매입했고 면적은 123제곱미터, 여기에 취득세 등 각종 세금까지 합쳐 총 160만 위안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180만 위안을 넘는 수준입니다. 계약금 20%를 내고 나머지 120만 위안 이상은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그 뒤로 5년 가까이 원리금을 성실히 갚아왔지만 아직도 남은 잔액이 120만 위안 이상이라고 합니다. 당시 금리도 높았습니다. 연 5.6에서 5.88% 수준이었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 지금까지 낸 금액 중 거의 3분의 2가 전부 이자였던 셈이죠. 그리고 지금 가장 무서운 현실은 뭐냐면 그 집을 팔아도 대출 잔금보다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지하철이 개통되자마자 예전 집주인들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엔 평당 8,800위안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미친듯이 집을 샀는데 지금은 가격이 평당 3,000위안, 심지어 2,900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풀옵션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도 총액이 고작 28만 위안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얼마나 손해보는 거죠? 그냥 다 날린 거죠. 그냥 다. 집을 팔아도 대출도 못 갚아요. 이 집은 160제곱미터가 넘는 호수 전망 아파트예요. 200만 위안이 넘게 주고 산 집이니 떠나기 전에 한 번쯤 다시 둘러보세요. 여기 북쪽에 방이 2개 있고 이쪽은 주방 겸 식당, 남양 마스터룸 하나에 욕실이 딸려 있고 또 다른 남양 방에도 욕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아파트 단지 내 활락구름, 호수 전망. 프리미엄 아파트는 전가 기준 평당 11,000위안. 지금은 2,000위안 깎아 평당 9,000위안에 나와 있어요. 9,000위안 곱하기 168제곱미터는 총 151만 위안. 이자 계산은 빼고 말해도 지난 5년 동안 낸 이자만 해도 엄청날걸요. 매달 외서 6,000위안은 꼬박꼬박 냈을 거예요. 방금 계산해봤는데 아직 남은 대출이 119만 위안이에요. 119만 위안 나누기 168제곱미터면 평당 약 7,000위안 꼴이죠. 지금 이 상황 그냥 완전히 손 털린 겁니다. 제 집이 2,900위안에 팔렸습니다. 네, 잘못 들은 거 아닙니다. 집 한 채가 그냥 이렇게 사라졌어요. 오늘 법원에서 그 돈을 제 계좌로 이체해줬는데요.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냥 멍해졌습니다.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분노도, 눈물도, 아무것도요. 이 블로그는 2016년 그는 청도에서 약 110평방미터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총 가격은 108만 위안, 당시 손에 있던 자금은 30만 위안으로 여기에 3만 위안을 빌려 33만 위안을 모아 계약금으로 넣었고 나머지 75만 위안은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7년 동안 은행에 상환한 금액이 약 36만 위안이었지만
이 중 28만 위안이 이자, 실제 원금 상환은 8만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65만 위안의 대출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사정상 집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대출 상환을 중단했고 은행은 지난해 그를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집은 압류되고 계좌까지 동결됐습니다. 여기에 연체료, 소송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각종 비용이 추가되면서 그가 떠안아야 할 금액은 무려 15만 위안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원래 그의 것이었던 이 집은 결국 남은 게 고작 2,900위안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값이요.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니, 반토막도 모자라서 거의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저요.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다. 배경도 연줄도 아무것도 없고 당시엔 시내도 아닌 외곽에서 겨우 집을 샀죠. 솔직히 말해 시내 쪽 집은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 이 동네는요. 주변 인프라도 없고 집 구조나 품질도 엉망이거든요. 게다가 심지어 난방도 없습니다. 제가 괜히 하는 말 아닙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겨울만 되면 꼭 이걸 켜야 합니다. 스위치 딱 누르면 전기로 난방이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요. 전기로 난방하면 겨울 한철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맞춰보세요. 무려 5천 위안 넘게 나옵니다. 4년 동안 이 집 가격은 무려 20번이나 조정됐습니다. 처음엔 400만 위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89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21년 10월 8일 이 집이 처음 매물로 나왔을 때 희망가는 400만 위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동산 시장은 꽤 괜찮았어요. 저도 한 고객이 380만 위안까지는 낼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집주인과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겨우 2만 위안만 깎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전 이 집을 그때부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 집은 팔지도 못하고 세만 주는 상태로 계속 시장에 남아있었죠. 2023년 2월 1일 매물가는 380만 위안약으로 낮아졌지만 당시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는 340만에서 350만 위안, 즉 여전히 30에서 40만 위안 비쌌던 겁니다. 거래가 될 리가 없었죠. 가격은 그 이후로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380, 350, 335만 위안 하지만 335만까지 내려갔을 때도 실제 시장 시세는 300만 안팎이었습니다. 여전히 비쌌습니다. 2024년 매물가는 245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은 210만 위안 수준이었어요. 또 안 팔렸죠. 그리고 2025년 드디어 이 집의 가격은 189만 위안까지 내려왔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만약 당신이 200만 위안을 가지고 있다면 매달 8,300위안씩 써도 2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200만 위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았다면 어떨까요? 그땐 매달 8,300위안을 은행에 갚아야 하고 그걸 무려 30년 동안 갚아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집을 사는 순간 당신은 앞으로 10년치의 인생을 미리 저당 잡힌 셈이라는 거예요. 2025년 8월 기준 중국의 신규 대출 총액은 13조 4,600억 위안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7,110억 위안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단기 대출은 3,725억 위안이 줄어든 반면 중장기 대출은 1조 8천억 위안 증가했습니다. 중국에서 중장기 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 즉 주택구매용 대출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 부분에서조차 점차 상환을 중단하거나 아예 상환 중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저도 이제는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중앙공원 쪽에 사는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요. 원래 그 집도 소형인데 이미 10만 위안이나 가격을 낮췄더라고요. 그런데 어젯밤 12시가 넘어서 자기는 정말 못 버티겠다면서 거기서 또 8만 위안을 더 깎았대요. 거기다 가구며 가전제품까지 전부 주고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에겐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저 먼저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실수로 부동산 앱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우리 집이 50만 위안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멍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 때 얼마 줬는지 아세요? 거의 150만 위안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100만 위안을 허공에 날려버린 겁니다. 지금도 80만 위안 넘는 대출이 남아있는데 도대체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무슨 정신으로 이 집을 샀는지. 지금 이 비서에 오래되고 낡은 집, 이걸 지금 판다고 해도 대출금을 다 못 갚습니다. 일자리도 없는데 매달 4천 위안씩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정말 대출 상환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중국 당국이 9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중국의 70개 도시에서 신규 주택과 중고주택 가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경의 하락폭이 가장 커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상해와 광주 역시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부동산 연구기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까지 중국 100대 도시의 중고주택 가격은 무려 4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광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우유공장 지역은 평당 3만 8천 위안까지 떨어졌고 금융성도 평당 3만 위안대, 관광신성 역시 평당 3만 위안에 헐값의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성은 아예 평당 1만 9천 위안까지 하락했고 만과미옥의 상황은 더 충격적입니다. 23제곱미터짜리 집이 26만 위안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평당 11,000 위안으로 10년 전 분양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북경의 집값이 정말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4년 초까지만 해도 분양가가 평당 7만 위안을 넘던 신축 아파트가 지금은 5만 위안대로 떨어졌고 심지어 돈만 주면 바로 넘긴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격 붕괴는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 전체의 가격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 가격은 정말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집 사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걱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중에 이걸 다시 사줄 사람이 있을까? 유통이 되긴 할까? 현금화가 가능할까? 지금 북경의 많은 지역이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건 최근에 제 팔로워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걱정하는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경 이완의 집값이 평당 2만 위안이라니 이게 정말 현실입니다. 보통 북경 이완이라고 하면은 집값이 무조건 평당 10만 위안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는 당연히 비싸야 맞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만에서 3만 위안대인 집도 존재합니다. 정말입니다. 바로 이완 근처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이름은 홍선가원이고 판자위안 지역에 속해 있으며 북경 이완과 삼환 사이에 위치해 있어 입지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제 거래 가격은 평당 약 2만 7천 위안입니다. 이게 북경이 아니라 서안이나 정주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수도 북경 한복판에서 이 정도 가격이라니 정말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북경 6환 근처에서도 이런 가격으로는 집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할인도엔 집은 많이들 보셨겠지만 정가의 60% 할인 가격에 나온 집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집은 북경 통주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 가격은 280만 위안이었지만 지금은 115만 위안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교통 여건도 뛰어납니다.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아래층에 있고 40분이면 북경 국무무역센터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입주 3개월 만에 북경 대도시 기준에도 포함된 집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조건의 집이 60% 할인된 가격에 나왔습니다. 난징의 한 지하철역 입구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이 집 주인이 지금은 일이 없어 시골로 돌아가려 합니다. 당시에 이 집을 320만 위안에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원한다면 그냥 넘기겠다고 해요. 조건은 단 하나, 앞으로 20년 동안 매달 9천 위안씩 대출 상환만 하면 된답니다. 이번 공황성 급매와 심지어 헐값 정여식 매도 현상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마저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심천에서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지 집값이 무려 2008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것입니다. 용화와 용강 지역은 이미 바닥을 쳤고 복정과 남산 일대는 75% 이상 폭락했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풀옵션 아파트도 1제곱미터당 4만 위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전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6조 309억 위안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해 같은 대비 12.9% 감소했습니다. 그중 주택 투자액은 4조 6,382억 위안으로 11.9%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신축 상품 주택 판매액은 5조 5천억 위안으로 7.3% 줄어들었으며 그중 주택 판매액은 7.0% 하락했습니다. 또한 중공정부의 공식 데이터를 보면 단순히 가계 대출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기업, 기관 대출 규모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이후부터는 대출액이 매달 5천억에서 6천억 위안 수준에 머물다가 7월에는 폭락하여 600억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출 축소가 다층적인 문제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이 낮아 상업대출 수요가 위축되었고 민중의 주택 구매 의지가 사라지면서 부동산 대출 공급도 부진했으며 소비대출 또한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든 서민이든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중국 사회 전반의 경제 신뢰 상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10년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경제가 20년 전으로 퇴보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러한 경제 대침체 속에서 석금평이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당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공동체 식당, 퇴경 환림, 청년 하방, 공급 판매 협동조합 등 각종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에 외부에서는 석금평은 후진 기여를 넣고 싶어 하지만 결코 만능은 아니었다라는 조롱 섞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